왜냐면은 딸들은 진짜로 정말로 아빠가 싫지 않는 이상 그래도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느끼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 두 분이 잘 될 수도 있겠다. 안녕하세요. 나는 솔로 29기 7화 시청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영숙, 영철님 지각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글쎄 이거는 근데 너무 흘러가듯이 약속을 잡지 않았나 영철님이. 근데 이제 영수님은 이제 그거를 기억을 하신 거고 영철님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기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영철님이 대처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 사과를 하시긴 했지만 그걸로는 부족했을 거고, 그리고 원래 말주변이 생각보다 다른 분들에 비해서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고, 아침이 중요하시니까 밥 먹고 이제 커피 타는 법 배워가지고 커피까지 갖다 주시고, 그리고 그 90도로 항상 뭐 인사하시잖아요. 약간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귀여우면서도 영숙님이 화났던 게 풀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되게 대처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철님을 생각했을 때 되게 남자다움이 셌는데, 그날 그 영숙님한테 사과하는 모습은 조금 귀여웠던 것 같아요, 모습이. 그래서 조금 반전적인 모습이 좀 보였던. 그리고 사과를 확실하게 해주셔가지고 그거 정말 괜찮았어요. 예. 보통 여자분들이 그런 걸 원하시니까. 그 분리수거도 하셨잖아요. 근데 하시면서 집에서 손톱깎아가 나왔는데 이런 걸 해봤다고 엄마한테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씀. 역시 사람은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그게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지각 사건이 어떻게 보면 되게 문제가 큰 파장이 될 수 있었었는데, 이거를 영철님이 어떻게 보면 잘 해결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게 넘어갔던 부분, 그리고 영철님에 대한 이미지도 조금 상승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영철님이 커피 타주신 거 보고 영수랑 영호님이 위기감을 느끼셔서 토스트 준비하셨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감동은 감동이겠죠. 그리고 서툰데도 하려고 했던 모습이 예뻐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상철님도 준비해서 영자님한테 갔었잖아. 근데 이게 내 생각에는 옥순도 주고 싶지 않았을까? 근데 같은 방을 쓰니까 영자님한테 줬던 것 같긴 한데, 근데 상철님은 진짜 보면 볼수록 옥수님을 왜 그렇게까지 1대1 데이트를 해보고 싶은 건지 아직까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내가 봤을 때는 옥수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영자님한테 올인을 하는 게 맞을 텐데 아직까지도 갈팡질팡 약간 하는 모습이 보인 거는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세 분 다 준비 잘 하셔가지고 가져다 주시고 하신 부분은 되게 여자분들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았을까. 좋아 보였을 거고, 귀여워 보였을 거고, 고마워 했을 거고. 특히 옥수님 같은 경우는 영수님한테 그거 받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엄청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생각하지 못했던 모습을 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계속 옥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영수님이 생각보다 무뚝뚝하고 약간 챙겨주고 이런 부분, 섬세한 자상한 부분이 부족하다 그랬는데, 그 자상함을 증폭시킬 수 있게 보여준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 해봤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광수님의 입지는 더 작아지셨겠죠? 광수님 원래 입지가 좀 작지 않았어요? 본인만 몰랐던 거잖아. 그래서 이게 광수 영수 놓고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영수예요. 근데 광수님만 몰라. 그게 문제죠. 지금 이번 화에서 광수님이 이제 드디어 깨달으시긴 했는데 너무 늦지 않았을까? 이게 이틀밖에 안 남았던데. 그래서 광수님이 그걸 깨닫고 나서의 행동도 솔직히 불편했어요. 엄청. 왜 치조하듯이 어떻게 보면은 옥수님 잘못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옥수님도 솔직히 말해서 이때 광수님이랑 단둘이 얘기하실 때도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보긴 했어요. 근데 너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광수님은 너무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제 강요하는 게 너무 눈에 보였어요. 이게 분명히 더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을까. 광수님은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거기에 약간 집착적으로 보이시는 경향이 좀 있어. 근데 이번에 그 모습이 또 나오기 시작하셨죠? 급하시니까. 도대체 어디서 다정함을 느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옥수님이 판단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옥수님이 자상하다고 느꼈으면 자상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제3자가 봤을 때 그게 어떻게 자상한 거냐.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 이거는 이게 직접적으로 그 마음을 느낀 당사자가 자상하다 했으면 자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시는 게 지금 광수님이시거든요. 왜냐, 내가 생각했을 땐 아닌데 왜 당신은 맞다고 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강요하는 것 자체가 좀 우스운 일이죠,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고 본인이 보고 싶은 대로만 봐놓고 자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현타가 오신 모습이 좀 불편하게 보였어요. 그래서 광수님은 끝끝내 옥수님의 선택을 못 받을 것 같은? 지금 왜냐면 이게 사람이 조급해지면, 그 광수님도 그 말씀하셨어요. 조급해지면 사람의 행동과 말에 실수가 나와요. 근데 지금 광수님이 조급함에 지금 실수와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옥수님은 더더욱이나 광수님을 선택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광수님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것도 있어요. 첫 번째 데이트에서부터 우린 이미 끝났다, 그거는 본인 생각인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2대1 데이트 했을 때 영수님한테 더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도 이상한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몰라요. 이상형에 부합하는 거와 자기가 감정에 끌리는 건 다른 일인데, 네. 이상형에 자기가 더 부합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약간 몰아붙이듯이 말씀을 하신 그 모습은 어느 누가 그 자리에 앉아있어도 되게 불편하지 않았을까. 잘못된 행동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서 그냥 불편했어요, 굉장히. 그럼 그 편지를 보고 옥수님은 어떤 생각하셨을까요? 광수님은 그 편지를 왜 썼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도로 마이너스였을 텐데. 그리고 이 편지로 인해서 옥수님은 광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 바뀔 거예요. 불편할 거야. 얼굴 보기도 싫을 거고 불편할 거고, 나는 그 생각이 확실히 들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광수님이 배제가 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그 편지 받기 전에 옥수님이 계속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 영수님은 데이트 할 거라고. 근데 광수님이 꼭 데이트를 해야 되냐라고 계속 묻더라고. 그거는 되게 무례한 거예요. 근데 편지부터 그 대화부터 광수님은 모든 게 무례해요, 지금. 현실을 깨달아서 옥수님한테 와서 대화했던 그 시간과 편지 내용까지, 이거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이 전혀 없이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무례했어요. 이거는 나이 차이가 나든 안 나든 그냥 남녀 사이로 봤었을 때 이건 굉장히 무례하고, 잘못된 행동을 광수님은 아무렇지 않게는 아니겠죠? 어쨌든 잘못하신 부분은 확실한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기저에 깔려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 데이트부터 생각하면 광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하는 대답만 듣고 계셨거든요.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일단은 이상형을 말했을 때 자기랑 부합한다는 점, 대화를 그날 처음 했는데 끊김이 없이 서로 이게 얘기가 되셨잖아요. 근데 이게 광수님 입장에서는 되게 잘 통한다고 생각하셨을 수는 있어요. 아마 대화가 안 끊겼다라는 게 광수님한테 가장 큰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 연애를 할 수는 없거든요. 광수님은 상대방을 보지 않았어요. 상대방의 행동, 말투, 뭐 자세. 옥수님은 몸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 행동하시는 전체 바운더리나 몸 기대시는 거 이런 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광수님이 아니셨어. 근데 그걸 안 보신 거죠. 상대방을 안 봤어요. 그냥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행동, 상대방의 뭐 제스처 이런 거를 전혀 안 보시고 자기만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만의 틀 안에만 갇혀 계셨던 거기 때문에 옥수님이 자기 여자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그거에 상대방을 안 봤어요. 아예. 이게 경상도 말로 하면 집비 몰라서 그렇게 된 일이라서 집비 몰라가지고 이게 생긴 일이라서, 이거는 지금 광수님이 아마 수습이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선택에서는 아마 안 되지 않을까. 광수님 철저하게 배제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수님이 이렇게 착각하신 게 더 문제일까요? 옥수님의 애매모호한 태도가 이 상황을 만든 걸까요? 근데 나는 이게 상철님한테 대한 옥수님과 다르게 광수님한테 대한 옥수님은 표현을 많이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2번이나 데이트를 나갔잖아요. 그 2번만 봐도 아니었거든요. 물론 그 안에서의 분위기와 상황 때문에 판단력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첫 번째 데이트, 두 번째 데이트 나갔었을 때 확실하게 이거는 영수님한테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광수님이 캐치를 전혀 못했다는 거, 이건 광수님 착각이지 않았을까. 옥수님의 애매한 말은 상철님한테만 해당되는 지금.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말씀을 되게 애매하게 하긴 하세요, 옥수님이. 근데 광수님한테는 제가 봤을 땐 두 번의 데이트를 나갔을 때 모두 확실하게 나는 어필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수가 1순위입니다 라는 어필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캐치 못한 거는 광수님이 착각이 크지 않을까.
왜냐면 상철님은 일단 진짜 말 그대로 안 나가봤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말 속에서도 자기가 아니라는 걸 캐치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광수님은 상황이 다른 게 두 번이나 데이트를 나갔다 왔잖아. 그러면은 캐치를 했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전혀 안 됐다? 연륜 차이도 있지 않을까요? 이게 만약에 반대로 돼 있던 상황에서 여자분이시라면 이 상황이 캐치가 바로 됐다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정숙님이랑 순자님이 영수님이랑 데이트 나갔었을 때 이분들은 바로 아셨어요. 이분의 마음속에는 옥순이 있다라는 걸. 이것만 봐도 차이가 확실하게 난다. 영수님이 애매하게 말을 안 했다. 그것도 아닌 게 그때는 첫째 날이었기 때문에 더 알아보고 얘기 다시 해요라고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언어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분들이 거절은 아니지만 아니 거절인 듯 거절 아닌 그런 언어를 쓰셨어. 근데 여자분들은 바로 캐치가 됐다고요. 영수님의 1순위가 옥수님이시구나라는 게 캐치가 된 상황이었고 광수님은 두 번이나 데이트를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캐치 못했다. 이건 광수님 착각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현숙님이 영식님 거절하신 상황에 대해서 이거 현숙님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앞에 데이트가 너무 안 좋긴 했어요. 너무 안 좋긴 했는데 이거는 무조건 거절을 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현숙님이 우리한테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깐단하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현숙님이 정확하게 끊어주셨어. 나 그거 너무 괜찮다고 봤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영식님한테 시간을 벌어주시잖아요. 현숙님 보면서 그 생각에서 옥수님이랑 비교가 너무 많이 되는 거죠. 옥수님은 나쁘게 말하면 지금 다리 다 걸쳐놓고 있는 거야. 원픽인 사람이 있지만 얘가 안 됐었을 때 대비한 두 개의 다리가 걸쳐져 있어요. 서로 옥수님이 말한 거가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여자분들도 남자분들도. 이거는 옥수님의 언어에 문제가 확실히 있는 거죠. 현숙님이 거절했던 그 모습에서 옥수님이랑 갑자기 비교 확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선을 자기는 그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그건 그었다고 볼 수가 없는 건데 계속 자기는 그었다고 여기를 영자님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영자님도 이상하다고 느낄 거야. 옥수님은 아니라고 하는데 상철이 계속 흔들려. 이건 이상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도로 옥수님이 잘못되고 있다라는 게 어느 순간 이게 드러나면 여자분들도 옥수님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해 현숙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셨어. 영식님 뭐 다른 분 알아보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랑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딱 잘라주시니까 영식님도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생기고 아, 이 사람은 아니구나 라고 하니까 바로 태세 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만들어준 거니까 현숙님의 색다른 모습이어서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옥수님이랑 너무 비교가 됐어요. 영식님의 태도는 어떠셨어요? 난 이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애기 같아요. 그냥 철없는, 잘 모르는, 그리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그리고 연애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집합되어 계신 분이 지금 영식님이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아, 다른 분 알아보세요 하니까 네 하고 바로 돌아왔어. 그거는 당황하신 걸까요? 뭘까요? 그건? 당황이 있었겠죠? 근데 여태까지 영식님 얘기한 거, 지내오신 거, 인터뷰했던 거, 다른 분이랑 얘기한 거 들었을 때 기분 나빴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기분이 나빠요를 이제 몸으로 행동 그 단 한 단어에서 다 나왔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애기 같고 연애 경험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본인이 이해가 안 되면 좀 화가 차시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자기 기준에만 맞출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애기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 이게 솔로나라에서는 받아들이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사람이 매번 바뀔 테니까. 근데 이거를 전혀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은? 좀 화나고 삐지고 기분 나쁜 거를 잘 지나가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숙, 영철, 만원 랜덤 데이트. 랜덤 데이트에서 유일한 수혜자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다른 분들은 진짜 이게 날 것으로 얘기하면 돈 쓰러 나가신 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여유를 가지러 나가신 거고, 만원 데이트 영철님과 정숙님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와, 이거는 신의 한 수였다라는 느낌? 왜냐면 영철님이 자기 기준이 너무 세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정숙님이랑 대화를 거의 안 해보신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영철님이 처음으로 정숙님과 대화를 한 기회가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정숙님도 되게 멋있다고 느낀 게 되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가방도 친구가 빌려준 거고, 그리고 원래 양념이랑 막 이런 거 막 챙겨오려고 그랬는데 친구들이 말려서 안 가져왔다. 집안일 관련된 거를 계속 물어봤던 이유는 나는 일도 잘하고 싶고 가정일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병행이 되면은 힘들 수 있으니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라는 궁극적인 질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영철님이 눈이 바뀌시더라고. 눈빛이 바뀌시더라고. 이처럼 레고 받았잖아. 그런 능글맞음? 아 진짜 그냥 선비님 같은 느낌이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들유들한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생활력이 강하겠구나,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 아버지 같다고. 이것도 호감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딸들은 진짜로 정말로 아빠가 싫지 않는 이상 그래도 아빠와 비슷한 사람을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랑 비슷한 사람을, 아빠랑 정말 사이가 안 좋아요. 진짜 가족도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의 뭐 그런 불화가 없지 않는 이상 아빠와 비슷한 느낌의 남성을 만나면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싫은 것도 있지. 네, 좋다는 거와의 별개로 편안한 느낌. 정숙님이 그 편안함이 괜찮으셨다면 영철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영철님이 일단은 가지고 있던 그 틀은 깨셨거든요. 정숙님에 대한 틀은 깨셨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영철님이 봤을 때 정숙님은 되게 괜찮은 여자가 된 거예요. 약간 영철님이 생각했던 정숙님의 이미지가 깨졌을 거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영철님은 정숙님한테 관심이 가기 시작할 거고, 아직 이틀 남았기 때문에 영숙님과 정숙님 사이에서 영철님이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는 거지.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던 영철님이라면 대구로 내려오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 생각도 솔직히 좀 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잘 될 수도 있겠다. 갑자기 이게 영철님을 중심으로 두고 갑자기 휘몰아치는 뭔가가 한번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어쨌든 랜덤 데이트의 최고의 수혜는 영철님이랑 정숙님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는 커플은 누구 예상하세요? 제가 그걸 계속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 회를 넘어가면 갈수록 더 모르겠어요. 제가 영호랑 영숙님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도 영호, 영숙이지 않을까 강력하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까지 다른 분들은 솔직히 이게 실루엣이나 이런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느낌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제 생각으로 그렇습니다.